한국에 상장된 ETF가 1058개야. 1000개가 넘어.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ISA 계좌에 딱 4개만 담으면 돼. 절세는 기본이고 성장형 투스, 방어형 투스, 배당형까지 한 방에 해결되거든. 근데 이 4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포트폴리오가 흔들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ISA 계좌에 담을 ETF 딱 4개, 그리고 각각 몇 %씩 넣어야 하는지까지 싹 정리해 줄게. 숫자로 보면요, 이 조합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세금은 일반 계좌 대비 얼마나 아끼는지까지 다 보여줄 거야. 특히 2026년 달라진 배당 이중과세,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솔직히 ETF 투자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뭘 사야 하지? 이거야. 한국에 상장된 ETF가 지금 1058개거든? 1000개가 넘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트 가서 물 하나 사려는데 음료 코너에 1000개가 쫙 진열돼 있는 거랑 똑같아. 뭘 집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사고 나오는 거지. ETF 투자 안 하는 사람 중에 진짜 많은 비율이 2단계에서 포기해.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다는 거야. 숫자로 보면요, ETF 순자산 총액이 297조 원이야. 전년 대비 71.2%나 성장했어. 글로벌 ETF 시장 성장률이 31.7%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속도로 돈이 몰리고 있단 말이지. 그만큼 새로운 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선택지가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가만히 있으면 더 헷갈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S&P 500 하나만 사. 유튜브 보면 다 S&P 500 사라고 하잖아.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면 되겠지? 하고 끝내버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어. S&P 500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하락장에서 직격탄을 맞아.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 34% 떨어졌거든? 한 바구니에 계란을 전부 담은 거야. 그 바구니 떨어뜨리면 전부 다 깨지지.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이 최근 10년 연평균 14.8%, 30년 평균으로는 10.4%로 훌륭한 건 맞아. 10년 이상 들고 가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데이터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야. 마이너스 30% 넘는 폭락이 오면 내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증발하는 걸 눈뜨고 봐야 해. 대부분은 이걸 못 버텨. 공포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회복할 때 다시 못 들어가. 결국 장기 투자의 열매를 못 따는 거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종목을 잘 골랐다고 끝이 아니야.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 똑같이 5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77만 원을 떼가고 ISA 계좌에서는 9.9만 원만 내면 돼. 같은 투자를 했는데 계좌 하나 차이로 67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 차이가 매년 쌓이면 10년 뒤에는 수백만 원이야. 그래서 오늘 ISA 계좌에 담을 딱 4개 ETF 조합을 알려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ETF 잘 골라도 계좌 하나 잘못 선택하면 세금으로 수십만 원이 날아가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제 ISA 계좌 얘기해 볼게. ETF를 아무리 잘 골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마트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할인카드 쓰냐 안 쓰냐로 가격이 달라지잖아. ISA 계좌가 딱 그거야. 투자판의 세금 방어막. 숫자로 보면요, 같은 ETF로 500만 원 수익을 냈을 때 일반 계좌면 세금이 77만 원이야. 수익의 22%를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지. 근데 ISA 계좌에 담았으면 9만 9천 원, 67만 원 차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매년 67만 원이면 10년이면 670만 원이야. 그냥 계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중고차 한 대 값이 생기는 거야. ISA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야. 세금 면제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예 세금이 0원이야. 2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9.9% 분리과세로 따로 계산해. 여기서 분리과세가 뭐냐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하고 따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묶일 걱정도 없어. 일반 계좌 세율 22%랑 비교하면 ISA는 9.9%, 절반도 안 되는 세율로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025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야. ISA 제도가 확 바뀌거든.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올라가. 서민형은 더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뛴다고. 납입 한도도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돼. 정부가 너희 여기다 돈 넣어라 하고 문을 확 열어주는 거야. 이걸 안 쓰면 진짜 손해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SA 계좌에는 조건이 있어. 먼저
국내 상장 ETF만 매수할 수 있어.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못 사. 근데 이게 단점이냐? 어차피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나스닥 100 ETF가 다 있거든. 장기 투자할 거면 국내 상장 ETF로 충분해. 오히려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까 이게 장점이야. 그리고 ISA 유형도 알아둬야 해. 중개형이랑 신탁형이 있는데 ETF 투자하려면 반드시 중개형을 골라야 해. 중개형은 주식이랑 ETF 직접 매매가 되고 신탁형은 예적금이나 펀드 위주야. ETF 매매가 안 되니까 신탁형 고르면 안 돼.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야. 3년 동안 돈을 묶어두는 조건이지. 이거 듣고 3년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ETF 투자를 3개월하고 빠질 거야? 아니잖아. 어차피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거면 3년 의무 기간은 오히려 강제저축 장치가 돼주는 거야. 묻어둘수록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거든. 눈덩이를 굴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ISA 계좌 없이 ETF 하는 분들, 지금 매년 수십만 원씩 그냥 버리고 있는 거야. 500만 원 수익 기준 67만 원 치면 차이는 더 벌어져. 계좌 하나 안 만들었다는 이유로 매년 치킨 40마리 값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야. 근데 ISA 계좌에도 함정이 있어. 해외 배당 ETF 잘못 담으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생겨. 이중과세 문제인데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룰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야. 뭘 담느냐가 진짜 문제거든. 이제 딱 4개 알려줄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제 ISA 계좌에 담을 ETF 딱 4개를 알려줄게. 하나씩 갈 거야. 왜 이걸 골랐는지, 숫자는 어떤지, 역할이 뭔지 순서대로 보자. 첫 번째, 성장의 핵심 엔진, 타이거, 미국 S&P 500이야. 이건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야. S&P 500이 뭐냐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사는 거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들어있어. 주식 묶음 상품 하나로 미국 경제 전체를 사는 거지. 숫자로 보면요, 이 지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4.8%를 찍었어. 30년으로 넓히면 연평균 10.4%야. 그리고 10년 이상 들고 있으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해.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가 10년 넘게 우상향 못한 적이 사실상 없었거든. 1억을 넣고 30년 놔두면 연 10% 복리로 약 17억이 돼. 이자가 이자를 낳는 눈덩이 효과야.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의 1번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두 번째, 공격 엔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야. S&P 500이 미국 전체라면 나스닥 100은 그 중에서 빅테크만 골라 담은 거야. 수익률 부스터 역할이지. 숫자로 보면요, 2023년에 플러스 53.8%, 2024년에 플러스 24.8%, 2025년에 플러스 20.2%, 최근 10년 연평균이 17에서 20% 수준이야. 40년 역사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애가 고작 7년뿐이고 나머지 33년은 전부 플러스였어. 다만 주의할 건 있어. 지금 나스닥 선행 PER이 30배가 넘거든. 쉽게 말하면 주가가 좀 비싼 상태야. 그래서 이것만 올인하면 안 되고 비중 조절이 필요해. S&P 500이랑 나스닥 뭐가 더 좋냐 이런 질문 많은데 이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묻는 거랑 같아. 둘 다 담아야 해.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거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줄게.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들 있잖아. 타이거든 에이스든 코덱스든 이것들 3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최고가 63.54%, 최저가 62.7%야. 차이가 고작 0.84%밖에 안 나. 어떤 운용사 ETF를 사도 결과는 거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용사 뭐 사야 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돼. 거래량 많고 수수료 낮은 걸로 그냥 하나 고르면 끝이야. 세 번째, 현금 흐름 파이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야. 앞에 두 개가 성장형이라면 이건 매달 배당금이 통장에 꽂히는 역할이야. 왜 이걸 넣느냐? 성장형 ETF만 있으면 하락장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계좌가 빨간불인데 매달 배당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게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 숫자로 보면요, 이 ETF 순자산이 2026년 3월 기준으로 3조 379억 원을 돌파했어. 국내 상장 미국 배당 ETF 중에 1등이야. 2025년 한 해에만 순자산이 5천억이 들었는데 AI 주식 쏠림이 심해지면서 분산 투자 수단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지. 잠깐, 근데 이 배당 ETF를 ISA에 담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어. 해외 배당 ETF 이중과세 이슈 때문인데 이건 바로 뒤에서 다룰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 국내 배당 ETF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해. 네 번째, 방어막, 타이거, 미국 달러 SOFR 금리야. 이건 금리형 ETF인데 쉽게 말하면 파킹 통장 같은 거야. 주식이 폭락해도 이건 원금이 거의 안 흔들리면서 금리만큼 꾸준히 수익이 나거든. 왜 이게 꼭 필요하냐? 성장형 ETF만 잔뜩 담아놓으면 하락장이 올 때 계좌 전체가 빨간불이야. 그때 멘탈이 흔들려서 바닥에서 팔아버리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 금리형 ETF가 있으면 그 돈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 생각해봐. 평소에는 답답하기만 하지. 근데 사고 나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금리형 ETF의 역할이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가 일할 수 있게 지켜주는 역할. 4개 골랐어. 근데 이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 자, ETF 4개를 골랐으니까 이제 다음 문제야. 각각 얼마씩 넣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똑같은 4개 종목이라도 비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나스닥 100을 10% 넣은 사람이랑 40% 넣은 사람이랑 10년 뒤에 계좌 잔고가 수천만 원 차이나.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비율 잘못 맞추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투자도 똑같아. 그러면 비율을 뭘 기준으로 잡아야 하냐? 딱 2가지만 보면 돼. 첫째, 나이. 둘째, 투자 기간. 이 2개가 왜 중요하냐면 20대는 시간이 30년 넘게 남아있으니까 중간에 폭락이 와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해. 반면에 50대는 은퇴까지 10년도 안 남을 수 있으니까 크게 빠지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이에 따라 공격 비중이 달라지는 거야.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나이 들수록 방어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3가지 성향으로 나눌게. 공격형, 중립형, 보수형. 비율을 하나 해줄게. 네이버 지도에서 경로 검색하면 빠른 경로랑 안전한 경로가 나오잖아. 공격형은 빠른 경로야. 도착 시간은 빠른데 과속도 좀 하고 코너도 많아. 보수형은 안전한 경로. 시간은 좀 더 걸리는데 편하게 가. 중립형은 그 중간이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목적지는 다 같아. 은퇴자금이라는 목적지. 먼저 공격형. 30대 이하, 투자기간 20년 넘는 사람한테 맞는 구성이야. S&P 500 40%, 나스닥 100 40%, 배당 ETF 10%, 금리형 10%, 성장 비중이 80%나 돼.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도 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나스닥 100이 지난 40년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애가 딱 7년이야. 나머지 33년은 전부 플러스. 물론 빠질 때 크게 빠지는 해도 있어. 근데 20년 넘게 들고 갈 거면 그 빠진 애가 큰 그림에서 점 하나밖에 안 돼. 시간이 편이니까. 그리고 나스닥 100 최근 3년만 봐도 2023년 플러스 53.8%, 2024년 플러스 24.8%, 2025년 플러스 20.2%야. 시간이 충분하면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아. 다음, 중립형. 30대에서 40대, 투자기간 10년에서 20년인 사람. S&P 500 40%, 나스닥 100 20%, 배당 ETF 25%, 금리형 15%, 성장 비중이 60%로 줄고 대신 배당이랑 방어를 키운 균형 구조야. 왜 이렇게 하냐면 10년에서 20년이면 하락장을 한두 번은 만날 수밖에 없어. 그때 배당 ETF에서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금리형이 원금을 지켜주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거든.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하락 때 겁먹고 파는 거야. 중립형은 그걸 막아주는 구조라고 보면 돼. 마지막, 보수형, 50대 이상, 투자기간 5년에서 10년, S&P 500 30%, 나스닥 100 10%, 배당 ETF 30%, 금리형 30%, 방어 비중이 60%야. 나스닥 100을 10%만 넣는 이유는 시간이 짧으니까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지. 대신 S&P 500 30년 평균이 연 10.4%니까 성장의 과실은 S&P 500 30%로 충분히 챙겨. 하락장이 와도 배당이랑 금리형이 60%를 지켜주니까 계좌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비율을 정했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연 1년에서 2번은 비율을 체크해줘야 해. 예를 들어 나스닥이 크게 올라서 원래 40%였던 게 55%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나스닥 일부를 팔고 배당이나 금리형을 사서 원래 비율로 맞춰주는 거야.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비율 다시 맞추기야. 왜 해야 하냐면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 나스닥만 55%가 됐는데 거기서 폭락 오면 타격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비율이 원래 목표에서 5% 이상 벗어나면 맞춰주면 돼. 어렵지 않아. 숫자로 보면요. 이 비율대로 꾸준히만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억 원을 연 10%로 30년 투자하면 약 17.45억이 돼. 1억이 17억으로 불어나. 이게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힘이야.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리면 처음엔 작은데 내려가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지. 이쯤에서 나는 시드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분들 있지? 괜찮아.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도 돼. 월 3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20년 동안 넣으면 약 2.2억이야. 월 50만 원이면 약 3.6억. 매달 치킨 몇 번 참으면 20년 뒤에 3.6억이 생기는 거야. 시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오늘 시작한 사람이 내일 시작한 사람보다 복리 하루치를 더 받아. 그게 2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돼. 근데 비율 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 달라진 이중과세 함정이 있어. 이거 모르면 절세 계좌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거 모르면 세금 아끼려다 오히려 더 내는 수가 있어. 바로 이중과세 함정이야. 이중과세가 뭐냐? 쉽게 말하면 같은 돈에 세금을 2번 내는 거야. 마트에서 계산 다 했는데 나가다가 또 돈 내라는 격이지. 지금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를 갖고 있으면 이 문제에 해당돼. 해외에서 배당금 나올 때 원천징수로 한 번 떼고 국내에서 또 한 번 과세하는 구조로 바뀐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특히 ISA 계좌 오래된 분들, 지금 상황 한번 확인해봐. 정부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서 크레딧 공제 제도를 만들었어. 배당 나올 때 세전 금액의 14%를 크레딧으로 쌓아줬다가 만기나 인출할 때 그만큼 깎아주는 방식이야.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은 아니거든. 그래서 실용적인 대응법. 앞에서 세 번째로 소개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해외 배당 ETF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신규 매수분부터는 국내 배당 ETF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봐. 타이거 배당 가치나 코덱스 배당 성장 같은 국내 배당 ETF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거든. 지금 당장 다 바꿀 필요는 없어. 신규 매수할 때부터 방향을 틀면 돼. 그리고 하나 더. 2025년 7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데 ISA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늘어나.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납입 한도도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확대 예고됐어. 이건 진짜 큰 변화야. 아직 ISA 계좌 없는 사람은 한도 늘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만 해둬. 의무기간 3년은 계좌 개설 시점 기준이니까 빨리 만들수록 유리해. 자, 이제 다 배웠어. 정리해줄게. 자, 오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줄게. ETF 1058개 중에서 ISA 계좌에 담을 건 딱 4개. S&P 500으로 미국 경제 전체를 사고 나스닥 100으로 수익률 부스터 달고 배당 ETF로 매달 현금흐름 만들고 금리형 ETF로 하락장 안전벨트 채우는 거야. ISA 계좌에 넣는 이유? 같은 500만 원 수익이라도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77만 원 떼이는데 ISA에서는 9만 9천 원이면 끝이야. 거기다 2026년에는 비과세 한도가 2.5배로 늘어날 예정이거든. 이 혜택을 안 쓰는 건 솔직히 손해야. 비율은 내 성향에 맞게 가져가면 돼. 공격적으로 갈 거면 성장형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갈 거면 배당이랑 금리형 비중을 올리면 되는 거야. 딱 하나만 기억해. 연 1년에서 2번 비율 다시 맞춰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해외 배당 ETF 이중과세 이슈 꼭 체크해야 해. 같은 돈에 세금 2번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분부터는 국내 배당 ETF로 방향 잡는 것도 고려해봐. 숫자로 보면요. 월 5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20년만 꾸준히 넣으면 약 3억 6천만 원이 돼. 눈덩이가 굴러가려면 처음에 누군가는 굴려야 하잖아. 오늘 시작한 사람이 내일 시작한 사람보다 딱 하루 빨라. 근데 그 하루가 복리로 쌓이면 결국 수백만 원 차이가 되는 거야. 지금 당장 할 일은 간단해. ISA 계좌 없으면 오늘 개설하고 이미 있으면 비율 한번 점검해봐. 구체적으로 어떤 운용사 ETF를 사야 하는지 계좌 개설부터 매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그게 나한테는 진짜 큰 힘이야.